전북에는 군산과 익산, 남원, 전주 이 네 곳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를 찾아 피해 어린이에게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이곳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관이 없는 지역은 어떨까요? 전주에 있는 전북광역사례관리센터입니다. 이곳의 직원 17명이 나머지 10개 시군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적은 인원이 많은 지역을 담당하나 보니까 드러난 사건에 대응하기도 버겁습니다. 학대 사례를 찾아내는 건 더 어렵겠죠. 고창 포건교사 사건 연속 보도, 오늘은 학대 사각지대에 내몰린 시골 마을 아이들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담임 교사에게 가혹한 언어폭력을 당한 8살 박모군. 교사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전문가에게 진술하기 위해 차로 1시간 거리인 전남 영광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통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게 좋아요. 진술을 분석하고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거든요. 전북대하고 원광대에 있긴 있는데 거리상 영광이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자 진술을 치료를 받기 위한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육청 지원으로 상담사가 박군의 집으로 방문하고 있지만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만큼 이후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위해선 박군이 직접 관련 기관들이 모여있는 도시로 먼 걸음을 해야만 합니다. 학대를 저지른 교사를 대신할 대체 인력도 부족합니다. 실제 이번 학대가 발생한 초등학교의 경우 박군을 학대한 담임교사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교과 담당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일부 공백이 생겼습니다. 시골 학교 특성상 학대 사건 이후 대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에 상주하는 아동 학대 사례 관리 요원은 없는 거죠. 물리적 거리와 인프라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작은 학대라도 발생한 아이들이라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골 마을에도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사는 곳과 상관없이 피해 어린이 누구나 학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시작돼야 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최근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해온 오정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당시 교사가 폭언을 한 녹음 파일을 뉴스로 공개한 게 이제 지난주인데요. 자세한 내막 좀 알려주시죠. 네, 고창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학년 담임 교사가 최근 수업 시간에 한 폭언이 8살 아이가 들고 있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긴 건데요. 음성 자체가 자극적이어서 굳이 다시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자막을 보면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폭언입니다. 중간중간 뭔가를 집어 던지는 듯한 소리도 담겼는데요. 이 폭언은 안전한 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낯선 사람 쫓아가지 않기를 가르치다가 나온 겁니다. 네. 담임교사가 부모 전화번호를 외우라고 시켰는데 이 박군이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 녹취를 들어보면 담임교사는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 주눅든 박군에게 아주 집요하게 묻고 소리칩니다. 네, 자, 오 기자, 이런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 녹취 파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이 폭언 피해에 앞서 박군의 허벅지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담임 교사에게 책임을 따져 묻고 또 이 책임을 담임 교사가 회피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용법을 일러주고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녹취의 증거 효력입니다. 네.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2017년인데 대구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울자 아동 돌보미가 막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폭언은 아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설치해뒀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고요. 이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무죄요? 네. 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일방적으로 아기에게 욕설을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주고받은 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네. 2018년 일도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를 보냈다가 이 교사의 학대를 발견한 겁니다. 교사는 위법한 증거를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이 사건 역시 재판부는 유죄를 냈습니다. 이유는 3학년 아이가 스스로 법적 이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이 아동학대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고창 사건은 이런 논란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 이유가 녹음을 뭔가요? 네. 아동이 스스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녹음 행위자가 박군이 되기 때문에 녹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자기가 직접 한 대화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하지 않아 녹취가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신고된 아동학대 가운데 신체학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절반 가까이가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정서학대 가해자는 말이나 또 폭력, 말이나 눈빛, 이런 분위기로서 폭력한 정서학대 가해자는 27%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일단 범죄 증거를 내기가 힘듭니다. 신체학대는 멍자국이나 상처로 이 행위에 대해 증명할 수가 있지만 정서학대는 이번 사건처럼 녹음하지 않으면 흔적이 남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피해자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으나 피해 아동이 너무 어리거나 할 경우에는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사회적 분위기도 관대한 편입니다. 더구나 정서학대로 인한 피해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폭언이 또 욕설이 어떠한 피해로 이어졌는지 증명하는 실증적 체계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서학대는 물리적으로 가하는 폭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말, 표정, 분위기, 나아가 눈빛도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누적이 되면 단발적 신체 학대보다 훨씬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정현 기자 이번 소식 잘 들었습니다.